자, 오늘 분석해볼 자료는요. 한때 진짜 유통업계의 절대 강자였죠? 그 거대한 대형마트가 대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요즘 다 쿠팡 쓰니까 이커머스 때문에 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문건을 보면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뼈대부터 흔들린 구조적 원인, 그리고 치명적인 윤리적 실패. 오늘 이 두 가지 핵심에 집중해서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기엔 당연히 로켓 배송 같은 이커머스의 거센 공세에 밀렸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가 콕 집어내는 몰락의 근본 원인은 밖이 아니라 바로 안에 있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골마터진 부패, 그리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이 거인을 쓰러뜨린 진짜 범인이었다는 거죠.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1997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처음엔 아주 화려하게 출발했습니다. 국내 자본과 영국 테스코의 합작법인으로 시작했죠. 그러다 2011년에 테스코가 완전히 인수를 하면서 외국계 자본화가 되었고 지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 손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계속 바뀌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업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검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치명적 증상은 바로 윤리적 부패입니다. 도덕적 해이가 어떻게 기업의 생명줄인 고객 신뢰를 산산조각 냈는지 한번 보시죠. 이 문건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사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수억 원짜리 외제차를 준다고 엄청나게 대대적인 경품 행사를 열었거든요. 그걸 미끼로 고객들 개인정보를 진짜 산더미처럼 싹쓸이 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화려한 경품들 누가 가져갔을까요? 어이없게도 자기네 직원들이랑 그 지인들이 상당수를 챙겨간 걸로 드러났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경악스러운 건 그 수집된 데이터가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경품 행사로 끌어모은 수십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몰래 보험사에 팔아넘겼습니다. 그것도 건당 고작 몇천 원씩 받고 말이죠.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철저하게 이용해 먹은 겁니다. 이 문건은 당시 상황을 아주 뼈 때리는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고객을 동반자가 아닌 사냥감으로 여겼다.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게 그냥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탈이 아니라 오로지 단기 성과에만 눈이 멀어서 충성 고객들마저 그저 수익을 쥐어짤 먹잇감으로만 봤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도덕적 붕괴에 이어서 나타난 두 번째 핵심 증상, 바로 구조적 질병입니다. 기업을 껍데기만 남긴 수탈적 경영과 멈춰버린 재투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유통기업이라면 당연히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써야 할까요? 낡은 매장도 싹 리뉴얼하고 첨단 물류 시스템도 만들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막대한 현금은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고액의 경영 자문료, 수천억 원대 배당금, 그리고 투자자들의 엑시트를 위한 자금. 한마디로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쓰여야 할 돈이 소유주들 배불리는데 쏙쏙 빠져나간 겁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영원인데 기업이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피 같은 자본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마트 인프라는 급격히 낡아갔죠. 경쟁사들이 막 미래형 매장으로 휙휙 혁신할 때 이들은 그냥 그 낡고 침침한 하드웨어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는 적자의 늪이었고요. 부채 비율은 정말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말았죠. 상황이 이렇게 꼬이자 이들이 선택한 건 완전한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눈앞의 위기만 넘기려다가 결국 장기적인 독약이 돼버린 단기 처방을 확인해보죠. 빚더미에 앉은 경영진이 꺼내든 카드는 세일 앤 리스백, 매각 후 재임차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집을 팔아서 당장 급한 빚을 갚고 다시 그 집에 월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당장 내호 주머니에 현금은 좀 들어오겠지만 매달 엄청난 월세를 내야 하잖아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회사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거대한 임대료 폭탄을 스스로 끌어안게 된 셈입니다. 이런 방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소유주인 외국계 자본의 속내가 너무 투명하게 보입니다. 국내 유통 생태계의 건전성이나 직원들의 고용 안정 같은 건 뒷전인 거죠. 오직 회사를 쥐어짜서 비싸게 되파는 것. 사실상 기업을 새로운 혁신의 장이 아니라 그냥 돈 찍어내는 현금 인출기 정도로 취급한 겁니다. 심지어 이 자본 회수 작전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요즘엔 이 기업 가치를 그나마 버텨주던 알짜배기 사업부죠.
익스프레스 부문마저 따로 떼어내서 팔아치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업의 심장 같은 핵심 동력을 스스로 떼어내는 거니까 결국 본체 경쟁력은 텅텅 빌 수밖에 없다는 아주 뼈아픈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쓰러져가는 거인을 살릴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궁극적인 처방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순히 전단지 새로 찍고 예쁜 마케팅한다고 살아날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뼈를 깎는 인적 쇄신, 그리고 땅에 떨어진 윤리개혁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시장에서 번 돈은 다시 한국 시장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겁니다. 그저 먹튀를 위한 엑시트가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그리는 책임 경영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이 자료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과연 이 속빈 유통거인은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고객의 신뢰는 바닥을 쳤고 성장 엔진마저 다 털려버린 이 상황에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적나라한 부검 기록은 자본의 운영 방식이 한 기업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